입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네요. 아이, 뭐가 떨어져요? 아름다움이 뚝뚝 떨어집니다.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배우로 시작하셨다가 또 사업가로 변신을 했고 지금도 사업가, 특히 특허 사업가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배우로도 알려져 있는 김성일 KN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뭐 요즘 표현으로 잡이 여러 개 있는 멀티 잡러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좋게 봐주시면 멀티 잡너고 네. 하여간 뭐 호기심도 많고 이런저런 뭐 그런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그래도 뭐 여기에서 불러주시니까 또 많은 활약을 하시겠지만 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신데 예, 예, 예. 원래 이제 제가 시청자들께 소개를 했듯이 배우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년도에 데뷔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려고 81년도에 하셨죠? 데뷔를 해서 90년 중반에 네. 예, 뜻이 있어서 저 유학 가기 전까지 한 15년 정도 배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예, 뭐 최근에도 그러면 그 연예 활동을 하시고 예. 있는 거죠? 작년에 다시 이제 네. 배우로도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작년 이제 느즈마키 이제 그 일일 드라마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 뭐 기획사에서 네. 작품을 좀 고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또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죠.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또 연예인으로서 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제 사실 여기 모신 거는 뭐 멀티잡러라고 표현하셨지만은 특허 사업가로 지금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KN랩 대표인데 어떤 예. 회사인가요? 아, 저희는 지금 그 일회용기 특히 이제 그 이 뚜껑 관련해서 네, 여기 이제 뭐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이 뜨거운 거를 그 음료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주로 해주는 장치. 커피 뭐 예. 커피나 차나 하여간 차나, 뭐 예. 그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아, 지금 KN랩은 이렇게 테이크아웃용 용기를 주로 개발을 하고 예,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뚜껑하고요. 거기에 연관된 이제 연관 특허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여기서 새 가지고 중간에서 사람들 네. 옷 버리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일반 홀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딱 껴지면서 예, 그 흐르는 것들을 다 막아주는 이런 특허도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하고 그렇군요. 중국하고 또 한국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는 지금 특허를 낸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특허를 보통 이제 출원한 지 한 2, 3년 되면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도 그 전에 벌써 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뭐 네,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작년쯤에 이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 그렇군요. 상품화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걸 막기도 하지만 또 뜨거운 걸 이렇게 마실 때 입에 대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 기능도 지금 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뜨거운 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이제 그 홀더라고 하나요? 이렇게 예. 이제 예. 뜨거운 거 이렇게 막아주는 그건 거. 예. 그거에 비해서 요만큼 조금 더 있어요. 아, 예, 요거 조금 더 있는데 그걸로 여기서 흐르는 걸 이렇게 딱 걸쳐주면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네, 예, 예, 예. 조금 차인데 단순한 것 같지만 예, 그동안 이제 뭐
예. 뜨거운 것도 여기에 이격돼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훨씬 더 잘 막아줄 수 있고요. 흘리는 것도 또 다 막아주고 더군다나 이렇게 잡았을 때 사람들이 계속 눈이 이쪽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아서 광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그 뭐 해외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어떻게 사업화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시작은 사업을 시작하신 거는 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죠? 아, 사업은 이제 이 제품 이전에 제가 이제 했던 게 그 음향 관련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예. 5.1 채널 부분의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해서 2003년도 컴덱스에서는 전 세계 모든 제품 중에 베스트 5 안에도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또 굉장히 큰 뭐 기업체들의 뭐 투자도 유치하고 또 같이 거래했던 기업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휴레패커드, 썬마이크로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델 컴퓨터 이렇게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같이 뭐 사업을 했었고 여러 가지를 그게 했었습니다. 1990년도 말 90년대 정도 됩니다. 후반이네요. 예, 예. 예. 말 정도 돼서 그때 이제 5.1 채널 그 음향이 새로 나왔을 때 그 음향 포맷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붐을 일으켰었죠. 예. 아, 그런데 그때 붐을 일으켰으면은 돈을 좀 많이 벌 예, 그래야 것 되는데.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예. 예. 관심이 있어서 여러 제품 많이 이제 만들고 뭐 이런 거에는 좀 재주가 있는데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는지 네.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사업이 조금 뭐 좀 잘못돼서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느라고 한 10년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 지금 이제 뚜껑 아. 관련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특허권이 몇 개나 되신다고요? 특허는 일단 3건 본건에 대해서 3건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표가 7건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국내에는 74건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해외 39개국에 12개 권역이죠. 미국, 뭐 캐나다, 뭐 저 남미부터 해서 중국, 뭐 유럽 27개국 이렇게 해서 39개국에 지금 최소 5건에서 7건 정도의 그 지적 재산권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비도 많이 들고 연구비도 많이 들고 개발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90년대 후반부터 쭉 이렇게 직접 개발 발명을 해오신 예. 그런 그 특허권들이 지금 그 정도인가요? 그보다 더 있는 그거는 건가요? 훨씬 많죠. 훨씬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가요? 그거는 특허 이 본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예, 이거는 테이크아웃 좀 굉장히 제품들 아직 중심이고. 적은 편이고요. 예. 그때 특허가 아마 본권 특허가 한 7, 80개 정도 되니까 그 청구한 기준으로 하나하나가 다 개별 특허거든요. 예. 그때 한 7, 800건 정도의 특허를 제가 보유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고 이거랑 합치면 아마 1000개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특허왕, 아이, 뭐 발명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유, 같은데. 전혀 그런 쪽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뭐 생각이 조금 유달라서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건 장치를 하면서 특허라는 것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일반인들도 조금 생각이 다르고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실제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등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그게 이제 지적재산권 이렇게 이런 걸로 변모하면서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발명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발명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 내가 불편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특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약한 걸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 뭐 그게 실제로 조금 일선에서 예, 좀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예, 안타깝긴 한데 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만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침해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잘못해서 이제 그걸 침해하게 되면 이제 크게 그 곤욕을 치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이제 문제를 야기하니까 거의 잘 안 덤벼드는데 예. 우리나라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보호가 좀 약한지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냐 하면 그냥
침해하지 뭐 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내가 벌금 낼게. 뭐 침해해서 내가 그 벌어들이는 게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클 것 같아. 참 뭐 이런 사고 방식이니까 참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안타깝네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규모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이나 인식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관련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샤넬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가방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몇만 원짜리 가방이나 둘 다 가방의 역할은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 몇천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상표나 이 다 디자인이나 이런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에 그 자기 뭐 수년에서 수십 년을 들여서 그것들을 구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허에만 뭐 수십억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거 비슷하게 만든 짝퉁들이 자기네도 뭐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하고 뭘 하면 최소한 4, 5년 걸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뭐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들어오는 건 없어요. 결국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고 지루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국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좀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디자인, 특허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을 달리해서 접근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업의 인식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는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이 더 많지만 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네. 매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적극적인 제재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런 인식들이 심어지지 않으면 거의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백년 하청이죠. 예. 국내도 국내지만 이제 그래도 해외 이렇게 특허를 또 많이 내고 하시니까 예, 예. 해외 쪽에서는 또 뭐 좀 제대로 예, 보상을 이제 받으셔야죠. 해외에서는 뭐 국내도 뭐 물론이지만. 예, 이제 그 뭐 특정 국가 이렇게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걸 침해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 국가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거의 침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완전 폐가망신하고 큰일 나니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얼마나 큽니까?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갖고도 그렇게 뭐 수조 원씩 싸우는데 하물며 이런 걸 그대로 베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동안에 개발한 그 제품을 가지고 뭐 유명한 상도 이렇게 수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아, 예전 이 제품 말고 예전에 다른 이제 제품. 뭐 컴덱스에서 이제 뭐 그 PC 매거진 선정 뭐 전 세계 모든 제품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유명한 디자인 잡지 같은 데야 핫스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크게 실리기도 하고 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는 디자인 그 골드워드를 이제 뭐 2번 정도 받았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한 번 받고 요 제품으로도 이 골드워드 받은 제품입니다. 예. 같이 이제 그 같이 비교했던 게 뭐 자동차, 뭐 텔레비전, 냉장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거대 기업들하고 저희는 이 뚜껑 가지고 겨뤄가지고 그래도 예, 금상 받았습니다. 탤런트지만 진짜 탤런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탤런트가 이제 정말 실속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뭐 조만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게 이제 그 음료를 마실 때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이제 흘리는 걸 방지해주는 예, 예. 그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상당히 예쁜 이 컵들은 예. 뭐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한번 요거 설명을.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저희 이 뚜껑을 예. 좀 재미있게 팝 아트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예쁘네요.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요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좀 약간 좀 추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이걸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예. 섹시하게 이렇게 예. 팝 아트처럼 표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그
젊은 분들 뭐 연인들 이렇게 예, 좋아할 예, 예.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같은 또, 경우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제일 영원한 그 하트.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머들러라고 이렇게 젓는 거거든요. 네. 요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옆구리 찌르는 용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제품도 특허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 다 디자인과 특허 등록 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상표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하셔서 정작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 발명해 놓고 아니면 다 구축해 놓고 남들이 그걸 쏙 빼갖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주변에 왕왕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무슨 어떤 제품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이제 주로 지금 이 테이크아웃용 그 제품들 보면은 플라스틱 재료가 이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예.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이제 소위 ESG가 큰 화두이듯이 예.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다소 그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용어부터 정확하게 일단은 규정을 하고 네. 그게 어떤 거를 뜻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뭐 친환경 아니면 뭐 무슨 그런 것들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뭐 무슨 종이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다 뭐 친환경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종이만 해도 따져볼까요? 플라스틱 컵하고 종이컵하고 쓰는데 머그컵하고 그러면 종이컵 쓰면 친환경이 아니고 머그컵 쓰면 친환경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종이컵 만드는데요. 종이컵에 한 10배 정도의 물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이나 머그컵 같은 거 만들 때도 그거 만들 때 일단 제조할 때 폐수도 나오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과 이제 그렇죠. 거기서 탄소 네. 발자국을 많이 남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척해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세제 들어가죠. 물 들어가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과연 탄소 발생을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하게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거부터 근본적으로 따져야지 예. 그냥 보면 단순하게 이건 친환경 저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문제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재활용이 있고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근데 매립을 하게 되면 뭐 땅속 깊이 묻히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좀 좁고 이럴 때는 매립지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쓰레기 매립하고 뭐 플라스틱 플러스 쓰레기 매립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그 조건이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다른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안 되면 소각인데요. 그럼 소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소각을 해서 그냥 다이옥신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주 뭐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그렇게 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소각을 통해서 이걸 에너지원화 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 어차피 석유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각하는데 그냥 네. 일반적으로 그 낮은 온도에서 태우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걸 플라즈마 뭐 소각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 발전을 하게 되면 2000도 이상, 3000도 이 정도에서 이걸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훌륭한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많이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리고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 같은 데서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 그런군요. 그게 지금 예. 심각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다 갖다 이제 더 이상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난감해하고 이런 입장인데 무조건 쓰지 마라 이제 그러거든요. 사실 플라스틱 이거는
얇은 조각을 늘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뭉쳐놓으면 원래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렇죠. 쓰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쓰되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이것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애가 이제 항문 폐쇄증으로 태어났는데 뭐 얘 먹이지 마, 얘는 안 되니까, 얘는 뭐 줄여서 줘, 뭐 이래.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구하고 해서 에너지원화하는 거. 네. 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소각기 같은 거는 조금 비싸요, 일반 소각보다. 그렇지만 그거를 발전적으로 쓰게 되면은 사실 국가의 재정이나 국민들의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가중치를 둬서 국가에서 이제 점수를 주고 이래서 이제 뭔가 민간 업자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고무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가중치를 더 둬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선순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플라스틱 문제나 쓰레기 문제도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쓰지 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 추가로 좀 이렇게 발명할 만한 분야, 뭐 어떤 계획들도 가지고 계세요? 뭐 발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짜증나면 발명합니다. 예. 많이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생활 즉시 속에서 부딪히는 발명. 그 즉시 이제 많이 네.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그 휴대용 옷걸이도 발명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그 스노우 체인도 발명한 적이 있고 제가 발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 뭐 가지수에서 알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뭐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관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어떤 그 뭐 사용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필요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발명을 할 거고요.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 어떤 플랫폼이 깔려서 네.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컨텐츠도 갖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 제작하고 편집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남들한테 보일 만한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주변에 봐도 뭐 배우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요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또 법인을 하나 이제 설립을 하려고 지금 그러시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브 커머스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콜라보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몇몇 분들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배우로서도 뭐 기회가 되면 계속 하시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건 예. 아무튼 그런 계획들 새로운 법인까지 또 만드실 계획인데 좋은 또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지금까지 배우이자 사업가이신 특허 사업가이신 김성일 KN랩 대표 만나봤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